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이혼과 관련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증여나 또는 유언으로 특정 자녀나 자녀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처분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 중 일부라도 찾아오고 싶다면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개정 법률부터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즉 망자가 증여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망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상속인이 보장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는 가족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망자의 사망 후 남겨진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한 망자의 처분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 인정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반계열 쪽은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유류분 권리자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상속 지분에 의할 경우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자녀나 배우자는 망자가 재산을 증여했다 해도 1억 원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 즉 망자의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공제한 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 시 남긴 재산 플러스 증여재산 마이너스 빚, 이것이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여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망 1년 이전에 한 증여라 해도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재산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권이 있는 상속인은 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와 유증받은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는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액에 비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권은 소멸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으로 아들 한 명과 배우자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2년 전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1년 2개월 전에는 상속인이 아닌 A에게 2억 원을, 그리고 사망 9개월 전에는 상속인이 아닌 B에게 3억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빚은 4억 원이라고 할 때 아들의 유류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부족분은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배우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재산은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도 그것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5억 원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6억 원과 B가 증여받은 3억 원이 가산되고 여기서 아버지가 남긴 빚 4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10억 원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 현행민법상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금액은 배우자는 5분의 3인 6억 원을, 아들은 5분의 2인 4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증여 행위로 인해 현재 남은 상속재산은 빚을 공제하고 나면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 1억 원은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아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유류분은 2억 원이 되겠죠. 아들은 유류분 2억 원 가운데 상속받은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을 배우자와 B로부터 그들이 증여받은 금액 비율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은 배우자로부터 약 6,660만 원을, B로부터는 약 3,33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그냥 유류분이 무엇인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이 많은 이혼의 요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발언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